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해설 내용은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긴급한 사안입니다. 2026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령한 중대재해 사이렌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텍스트나 행정 문서가 아닙니다. 늘 익숙했던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어떻게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장입니다. 오늘 이 자료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쪼개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타까운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짚고 넘어가 보죠.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4분, 경북 칠곡군에 있는 한 물류센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들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할 아주 평범한 아침 시간대잖아요. 특별할 것 없는 지시를 받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이 일상적인 평화가 박살나는 데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라는 게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어두컴컴한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순간에 훅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고용노동부 원문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장면입니다. 높게 솟은 물류센터 렉 사이로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실루엣. 진짜 아찔하죠? 이 그림 하나가 사고의 끔찍한 본질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충격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당시 현장의 그 까마득한 공간감을 우리가 직접 느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붕 마감재를 철거하던 중에 무언가를 밟았고 그게 그대로 부서지면서 엄청난 높이에서 맨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뭘 밟았길래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럼 이 치명적인 헛디딤이 어떻게 추락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1단계, 작업자는 지붕 마감재 제거라는 본인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당연히 해체할 자재 쪽을 향해 있었겠죠. 그러다 2단계, 무심코 발을 딱 디뎠는데 하필 거기가 체중을 절대 버틸 수 없는 채광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3단계, 밟자마자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 2, 3단계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길어야 1, 2초? 눈 깜짝할 새였을 겁니다. 늘 하던 익숙한 작업이 끔찍한 재앙으로 바뀌는 데는 정말 딱 한 번의 헛디딤이면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바로 채광창에 대해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건물 안에 햇빛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얇고 빛이 통과하는 그 지붕 부분 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착시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먼지도 뽀얗게 쌓이고 색이 바래면 옆에 있는 일반 지붕이랑 구분이 진짜 안 가거든요. 그냥 튼튼한 바닥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밟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재질은 성인 남성 몸무게에 무거운 작업도구까지 더해진 하중을 절대 못 버팁니다. 그냥 허공에다 발을 내딛는 거나 똑같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함정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끔찍한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그래서 작업 전에 지붕 상태를 꼼꼼하게 평가하는 게 완전히 필수적입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죠.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먼저 완벽하게 파악해라.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강조하는 3가지 필수 항목을 볼까요? 첫째, 지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전체 형태를 그려봐야 합니다. 채광창이 어느 위치에 숨어 있는지 머릿속에 훤히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구조적으로 얼마나 튼튼한가, 하중을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 계산해야 하고요. 셋째, 기존 지붕재들이, 특히 채광창처럼 얇은 자재들이 얼마나 낡았는지 봐야 합니다. 비바람 맞고 사가버린 채광창은 새 것보다 훨씬, 진짜 톡 치면 부서질 정도로 약하거든요. 한마디로 확실히 모르면 아예 발도 들이지 마라, 이겁니다. 자,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실전이죠. 필수 예방 조치, 즉 적극적으로 추락을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무조건 물리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극명하게 갈리죠? 왼쪽은 그 안타까운 사고 당일의 모습입니다.
채광창이 뭐 하나 덮여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뻥 뚫려 있어요. 그물망도 없고 덮개도 없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무조건 지키라고 명령하는 수칙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언제 푹 꺼질지 모르는 채광창 위에 사람 몸무게를 거뜬히 버티는 튼튼한 덮개를 씌워놨고요. 혹시나 미끄러지더라도 몸을 꽉 잡아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진짜 딱 이 한 끗 차이에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그냥 조심하세요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쳐야 해요. 첫째, 모든 채광창 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주 튼튼한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밟더라도 덮개가 떡하니 막아줘야 하니까요. 둘째, 지붕 뼈대같이 진짜 단단한 곳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무리 설비를 잘 해놔도 안 쓰면 소용없잖아요. 작업자가 실제로 안전대를 맸는지, 고리에 찰칵하고 제대로 걸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덮개로 한 번 막고 안전대로 또 한 번 잡는 이 이중 방어선. 이게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타협 불가 철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결국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내용들 그냥 서류에나 적혀 있는 딱딱한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화면에 띄워진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락사고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굳이 사이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이 긴급 알림을 전국에 뿌린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사고 터지고 나서 그때 덮개 씌울 걸 후회해봤자 너무 늦습니다. 발밑에 있는 얇은 플라스틱 한 장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막아야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건 그 자체로 목숨을 건 작업입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작업장 지붕에 있는 그 채광창들, 오늘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튼튼한 덮개로 제대로 덮어두셨나요? 내일 아침 현장에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지붕 위부터 한번 싹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엔 안 보이던 위험을 찾아내고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만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오늘 저녁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분석해본 이 사례가 여러분의 현장을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